자, 사냥개들 시즌2 리얼리티 액션 보고 심장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모여봐. 분명 1화 틀었을 뿐인데 어느덧 엔딩 크레딧 봤잖아. 가시지 않는 여운 때문에 사냥개들 같은 작품 없나 이런저런 작품 찾아보고 골라온 추천작. 도파민 터지는 정의구현 맛집 3곳을 엄선해왔어. 무도실무관, 약한 영웅, 청년경찰. 가자! 예고 공식 치킨집 배달 뛰는 금발 백수 이 정도. 태권도, 검도, 유도 합쳐서 9단. 근데 하는 일은 아빠 치킨집에서 매일 치킨 배달하고 재밌는 거 뭐 없나 고민하며 전형적인 백수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불타는 금요일 밤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을 가다가 재밌는 걸 봐버린 이 정도. 바로 싸움 구경. 그렇게 두 남자가 싸우는 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니 한 놈이 선 넘네. 정의로운 이 정도는 탁 치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제압. 근데 알고 보니 제압당한 놈이 전자발찌 참 범죄자였어. 전자발찌에 대해 일도 모르던 이 정도는 이게 뭔가 싶다가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게 되지. 이 사건을 눈여겨본 보호관찰관 김선민. 너 무도실무관 할래? 주먹 쓸 일 많아? 재미있을걸? 재밌다는 말에 홀린 정도는 다음날 출근하는데 바로 업무받아 일을 하는 정도. 첫 업무는 전자발찌범 발찌 배터리 확인해서 충전하라 전화 주는 업무. 그런데 첫 전화부터 재미가 찾아오고. 이양호 씨 맞죠? 되게 밝지. 오빠 누구야? 저 짜장면 안 시켰습니다. 저기 전화가 끊어졌네? 알았다고 씨. 전원이 꺼져 있어.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출동을 준비하는 정도는 방검복 착용에 전기 충격기까지 받으니 재미가 폭발하고 현장에 가보니 발찌범답게 여자를 겁탈하려 들고 있었고 보호감찰이 뜨자 창문을 넘어 도망치는 범죄자. 정도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고 칼 들고 달려드는 범죄자에게 전기 충격기 손맛을 재미지게 느끼며 범죄자를 검거했어. 그렇게 한번 건수를 올리고 나니 신난 정도는 열심히 모니터링하는데 이번에는 활동 범위를 벗어난 또 다른 발찌범. 출동을 하고 나니 어린이집 앞에서 이상 행동을 하고 있던 범죄자를 만나고 이런 개 선 넘는 거 못 참는 정도는 쫓아가 뚝배기를 깨려 했는데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정도. 그날 밤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진 범죄자를 긴급하게 잡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칼 들고 있는 남자를 골목에서 만나게 되는데 제압하고 나니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남자. 새로운 상황에 정도가 당황할 때 이어폰 통화 너머로 김선민이 나서지. 오늘 속상한 일 있으셨죠? 혹시 친구랑 다투셨어요? 저 가게에서 나무 돌아가면 그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 반칙했다고 놀리잖아. 다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선생님이 20년 넘게 참여하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발찌를 푸는 날도 올 겁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 정도. 이건 어때? 되게 괜찮아. 다음날 출근길에 우연히 보게 된 전자발찌를 찬 사람.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했는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놀 거야. 역시 이런 날 촉은 꼭 맞았고 비까지 내리는데 처음 마주친 장소부터 곳곳을 두 명이서 바늘 찾기식으로 열악함 속에 수색해. 그때 친한 미용실 이모네에서 나왔던 모습이 떠올라 갔는데 성범죄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던 이모 냅다 날려서 우리 이모 안전 확인하고 제압해. 뚝배기를 깨고 싶지만 배워온 대로 수갑 채우는 정도. 당신은 불리하고 많이 불리하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정도는 한층 성장을 이루었어. 저 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두순 같은 범죄자인 강기중이 풀려나는데 아동 15명에게 나쁜 짓을 한 진짜 인간 쓰레기야. 얘 재범률이 100%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정도. 전자발찌 차고도 문제 일으켜서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대상이라 전담팀이 꾸려지지만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적. 어쩔 수 없이 이 교대로 24시간 감시를 시작하지. 그럼에도 아동 성범죄 저지르고 출소한 인간 말종답게 전자발찌 따위 우습게 알고 더 큰 아동 성범죄 사업을 꾸미는 강기중과 범죄자들. 그런 강기중의 이상행동에 전담팀은 미행을 했고 그렇게 마주한 강기중. 하지만 이곳은 강기중이 범죄 조직과 함께 파놓은 함정. 이 위협 속에 정도는 이때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술 구단을 다 사용하는데 마네킹 다리로 내려치는 검도와 태권도 뒤돌려차기, 일단 램따 업어치는 유도, 마지막은 태권도 날라차기까지. 그렇게 정도가 도주하는 사이 강기중은 자신의 집 반지하에서 범죄를 준비 중이었어. 과연 정도는 아이를 구하고 강기중을 향해 정의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김우빈의 정의 구현 액션. 무도실무관은 태권도, 유도검도 3개의 액션으로 사냥개들처럼 다채로우며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벌어지는 추격전은 사냥개들에서 느꼈던 긴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사냥개들처럼 순둥한 청년이 괴물들을 마주했을 때 벌어지는 눈빛의 변화까지 잘 담고 있으니 무도실무관이 궁금하다면 넷플릭스로 가보자고.
학교물 볼 때 이런 애들 꼭 있잖아. 공부만 오지게 잘하는데 눈빛은 무슨 살인병기 같은 애. 말 걸면 대답도 안 하는데 건드리면 갑자기 볼펜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광기 말이야. 오늘 소개할 녀석이 딱 그런 녀석이야. 이름은 연시은. 학폭 가해자들이 잘못 건들자 뇌지컬 액션으로 사이다 보여주는 친구지. 연시은은 서울 벽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곳은 공부 잘하는 놈, 싸움 잘하는 놈, 그리고 사이에서 기생하는 놈들이 뒤섞여 있는 정글 같은 학교야. 참고로 연시은은 전교 1등 모범생. 얘는 서울대 같은 꿈은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는 것이 꿈이야. 부모님은 각자 사느라 바쁘고 시은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인강 듣고 뉴턴의 법칙이나 외우며 살아. 얘한테 세상은 그냥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는 무미건조한 공간일 뿐이지. 싸움 관심 없어. 누가 시비를 걸든 어깨를 치고 가든 그냥 무시해. 대응하는 시간조차 공부하는데 아깝거든. 그런데 이 정글에 꼭 시비 거는 하이에나가 있지. 바로 전교 2등이자 열등감 덩어리 전영빈. 시은이의 그 무심한 눈빛이 전영빈한테는 너 나보다 아래잖아. 라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영빈이는 시은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새끼야 제대로 던져야지. 애 맞았잖아.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해. 실수라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뒤질래? 평화롭던 독서실 같은 일상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 전영빈이 아주 악랄한 작전을 짜거든. 전학 온 오범석을 협박해서 모의고사 당일 시은이 뒷목에 펜타닐 패치를 붙여버려. 마약성 진통제라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둔해지는 약이지. 시은이는 정신을 차리려고 자기 뺨을 사정없이 갈겨. 생전 처음으로 시험을 망치지. 패치를 붙인 오범석을 보자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단번에 범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시은. 자리를 박차고 선 넘은 전영빈을 향해 뇌지컬을 날려주는데 뉴턴 제2법칙.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 물체의 원심력을 이용해 타격 지점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물리의 힘을 몸소 보여주며 전영빈의 안면 근육을 박살내버려. 내가 부탁했잖아. 공부 스트레스 때문일까? 안 하라고. 정말 전영빈을 밟아 죽이려는 이때 선은 넘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지. 뭐냐? 나 방금 잠에서 깬 수호천사. 잠만 자던 격투천재 안수호 등장. 이 친구가 학교 비공식 일장이라는 거. 그런데 눈 돌아간 연시은은 일장 앞에서도 뇌를 굴리고 있었고 무조건 반사. 어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등. 그만해 미친놈아. 너 그러다 진짜 한 대 맞는다. 격투천재에게 한 대 맞고 마는 연시은. 그니까 그만하라 할 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피지컬 최강과 뇌지컬 최강이 맞붙으려는 순간 선생님의 등장으로 마무리되지.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네 엄마 데려오라니까? 엄마 안 계세요. 너 내가 소년원에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쪼는 기색 1도 없는 연시은은 자식 농사 망친 줄 모르는 맘충 앞에 증거를 들이밀고 오늘 영빈이가 다른 애한테 시켜서 이거 제 목에 붙였어요. 그게 뭔데? 마약이에요. 야, 증거 있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거 네 가방 맞지? 전교 2등하는 아들의 범죄를 본 엄마는 충격을 받고 잘못에 대한 징계 없이 전학으로 끝나자 뉘우침 따위 없는 전영빈은 복수에 눈이 멀어 뒤를 봐주던 가출팸에게 사주를 하는데 이 사건 이후 시은이는 전영빈 일당의 주 타겟이 돼 하굣길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가출팸에게 끌려가는 연시은.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 뇌지컬로 공격이 막혔을 때와 이후 가수와 상대할 요소까지 지형지물로 기선제압을 했지만 결국 수의 열세에 밀려 위기에 처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군들이 생기지. 바로 시은이를 말렸던 안수호와 패치를 붙여 죄책감에 시달리던 오범석이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전석대 뒤에 있는 진짜 몸통 김길수가 등장해. 얘는 애들 데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돌리고 사채까지 쓰는 성인 범죄자. 길수는 수호와 시은이 때문에 자기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말도 안 되는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해. 학교 정문 앞, 학원 앞, 심지어 집 앞까지 가출 패매들이 깔려 시은이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지. 평온한 공부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시은이는 가출팸 소녀 영희를 통해 길수의 아지트 정보를 캐내. 빌런 김길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풀어서 처음엔 돈을 따게 만들어 도파민에 절인 후 순간부터는 돈을 다 잃게 만들어. 방금 전까지 몇 천이 있었는데 다시 빵원이 되면 미치는 거지. 그 돈이 생각나니까 계속 도박을 하는 거야. 길수한테 회원 정보가 있으니까 사채 돈 빌려준다고 하고 접근하는 거야. 어린애들은 당연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빌미로 걔네 부모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야. 거기에 가출팸을 범죄에 연루시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 이야기를 들은 시은은
김길수를 보내버릴 작전을 짜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는 아지트에 수호가 직접 잡혀 들어가서 위치를 알려주고 그 사이 시은이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불법 도박 장부와 계약서들을 확보한다는 작전이야. 내가 먼저 가서 집 주소 보내줄 테니까 경찰서 끌고 와. 거길 너 어떻게 혼자 가? 괜찮아, 간다. 수호는 이런저런 임기응변으로 아지트에 가지만 이 새끼가 날 기만해? 야, 폰 줘봐. 길수에게 들켜버린 작전. 경찰이랑 가고 있어? 앞새까지 불러, 이 새끼야! 니네 다 따라와. 머리를 많이 맞아 뇌진탕으로 기절한 수호. 그 시각 시은이가 경찰을 데리러 간 이때 범석이는 수호가 걱정돼서 택시를 타고 아지트로 향했는데 계세요. 계십니까? 1분 1초가 친구들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연시은. 좀 난감한데 우리가 뭐 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 몇 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결국 돌아가는 경찰들.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혼자라도 현장에 들어가 보지만 현장에는 수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뿐. 그렇게 수호도 범석도 그리고 증거들까지 사라진 상태.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약한 영웅군 사냥개들에서 악인들을 일망타진할 때 느끼는 쾌감만큼이나 학교폭력이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액션으로 되돌려줄 때의 해방감이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부족한 피지컬을 두뇌와 도구로 보여주는 액션은 광기로 뒤엎는 지능형 도파민 액션의 정점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냥개들처럼 드라마로 시즌2까지 나와 있어서 주말 동안의 시간 순삭을 원한다면 넷플릭스로 가보자고. 예고 공식. 자,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사냥개들의 우도환과 이상희만큼이나 케미 액션을 보여주는 버디 액션 영화야. 경찰대학교 입학식 두 신입생이 등장했어. 박서준이 연기하는 박기준. 미혼모인 호러머니에게 학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찰대에 입학했어. 강하늘이 연기하는 강희열은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카이스트 입학을 두고 특별한 일 하고 싶다며 경찰대에 입학했지. 그렇게 이둘의 만남은 다른 듯 닮은 앙숙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만 길게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1년 동안 기른 머리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신? 하지만 빡센 훈련은 다른 듯 닮은 이둘에게 앙숙을 지원했지. 소세지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두 개로 이 밥을 어떻게 다 먹어요? 밥을 덜으세요. 너 소세지 안 먹어? 왜? 소세지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랑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야. 근데 왜 안 먹어? 발암물질을 왜 일부러 먹어? 그럼 내가 먹는다? 기준과 희열은 혈기왕성한 20살. 크리스마스 이브 클럽에서 여자를 꼬셔 솔로 탈출을 꿈꾸는데 그런데 연애 초짜 아니 연애고자 둘이서 꼬셔질 리가 없었고. 안녕하세요. 휴가 나왔니? 잘 못 들었습니다. 군발이냐고. 저는 경찰대 학생입니다. 아, 짝새. 청춘 사업 포기하고 PC방이나 가려던 그때 예쁜 여성이 지나가는데 12시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여자와 보내고 싶던 둘은 여자를 두고 누가 먼저 헌팅을 할지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때 웬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그 여학생을 낚아채 가버려. 멍하니 보고 있던 두 사람의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지. 어떤 남자들이 기절시켜가지고 차에다 태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참으로요? 37 거팔 338 녹색 스타렉스. 짧은 순간에 외운 서울과학고 출신 희열. 하지만 대포차라 없는 번호라 나오고 순찰차가 와도 실종 직원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돼. 시간을 아끼고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성인 여성의 경우 실종 내로 7시간 동안 크리티컬 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배워온 기본적인 경찰의 지식은 사회에선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경찰이 아직 되지 않은 경찰대생 둘이서 눈앞에서 벌어진 납치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해. 둘은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수사의 3요소를 떠올려 현장 물품 지문, 납치 현장에서 떨어진 떡볶이 봉투 하나로 단서를 찾아내고 근처 떡볶이집을 다 뒤져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내지. 일하는 데나 한다. 귀파방에서 일하나 본데? 이게 뭔데? 여자 무릎 빼고 누워있으면 귀를 파주는데 말만 잘하면 가슴까지 만질 수... 야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었어. 갔지? 교비계 소독 안 한 데서 안 갔는데?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누군가는 낯선 처음 가보는 이곳을 들어가야 했고 그 비우비계 소독하신 건가요? 안 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해낸 희열.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윤정이가 납치되는 걸 봤어요. 문을 잠그며 도망을 치는 남자. 남자를 쫓아간 희열은 칼을 든 남자와 마주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호신술을 사용하는데 배운 대로 해봐. 돼. 의심스러운 남자의 휴대폰부터 뒤지는 희열.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반말로 해. 시방새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그리고 거기엔 설마 할 내용이 있었는데 너 윤정이 팔아넘기고 돈 받았지? 가출한 애들 찾아주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남자에게 돈 준 사람이 있다는 양꼬치집을 찾아갔는데 잠입했다가 조리돌림 당하는 기준과 희열. 결국 2판 4판으로 나가지. 호신술 불알까기에 업어치기, 마무리는 고문을 통한 자백까지. 범인들의 아지트에 잠입한 기준과 희열은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 거기엔 윤정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녀가 갇혀 있었던 거야. 어떻게? 모두를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일단 윤정이를 탈출시킨 뒤 후이를 도모하기로 하는데 하필 그 앞에 나타난 범죄 조직들. 무기를 들어 희열이가 막아보지만 괴물 같은 조직 보스에게 밀려 둘 다 기절하고 마는데 과연 이 둘은 무사히 이곳에서 빠져나가 납치된 여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사냥개들만큼이나 청춘들의 뜨거운 액션과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긴 영화 청년 경찰. 이들이 보여줄 마지막 한 방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영화로 확인해봐.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어. 오늘 사냥개들 같은 작품들을 살펴봤어. 권선징악과 그게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적 요소들을 다루는 뻔할 수 있는 주제들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 뻔한 권선징악을 본능적으로 원하며 그것이 가상으로라도 이루어질 때 사이다 같은 청량함을 느끼는 것 같아. 사이다 같은 도파민이 필요하다면 위 작품들로 충전해보길 바라며 오늘 예고 공식은 여기까지야.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이바이.